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대학하나대학교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의 강인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발표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컷이 한 보니까 한 3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일상에 깊이 이제 침투해 있는데요. 근데 시작한 지점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지역으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있는 현재의 코로나19의 감염자 및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이제 쳐놓은 데가요. 위에 부분이 감염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난 이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10월 26일 기준으로 검색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1년 10월 26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억 4천만 명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대략 4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하면 현재 2021년 6월 26일자로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감염자가 2억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감염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대략 3.16%,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490만 명이면요.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 인구가 대략 한 260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합하면 460만 명, 4배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경북의 인구가 전부 사라졌다고 할 만큼의 그만큼 이제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감염병에 대한 역사의 출발을 얘기할 때 1347년에 이제 흑사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의 아마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럽 지역에 이제 퍼지면서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퍼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보시는 것 같이 2,5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67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스로 인해서 774명.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그 다음에 2019년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 얘기는 이런 이제 감염병이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사스부터 해서 코로나의 어떤 간격이 발생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어떤 일상에 있어서 이제 이런 감염병은 어떤 상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의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확진자 수가 이제 발생 이후에 9,488명 정도가 됩니다. 화요일에는 당일 1일 확진자 수가 한 20명 정도였는데 최근 이틀 사이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경상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이제 접종률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같이 서 보시면 2차 감염까지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58.7, 그다음 1차가 77.1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아마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맞기 시작하고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도 2차 접종에 대한 접종률이 아마 70%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접종률은 그냥 접종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즉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 같이 대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실은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코로나 확진 상황이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 최근 추이를 보면 대략 한 20명 내외로 경상북도 지역에 지금 안정적인 추세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윗 코로나에 대한 1차적인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안정화되어서
지금 이 상태만 유지된다면 이제 경북 지역도 안정적으로 청소년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이제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화면에 보시면 2020년 봄의 화면을 보시면 거기 이제 서 있는 우리 사람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요. 화살표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죠. 어수선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점이었다. 즉 2020년 봄은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대거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1년 가을인 지금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빛이 보이는 시점, 터널을 지나서 이제 빛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실은 윗 코로나를 선언한 유럽 지역이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경우는 이제 K 방역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윗 코로나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 이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심 있는 게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키워드가 코로나19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이제 지난 5월 여가부가 발표한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육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에 있는 이제 비대면, 이제는 이제 그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그 다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이런 이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이제 발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이제 실은 우리 발표도 온라인으로 자료를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불과 2, 3년 전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이 됐다는 것들도 이런 우리의 지금 일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러면 코로나19가 청소년 정책 전반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활동, 상담복지, 그 다음에 시설 환경으로 조금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적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몇몇 기관에서 발빠르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자료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가부가 매년 청소년 이제 종합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매년이 아니고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작년에 이제 기본 항목에다가 추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 전반에 대해서 실은 부정적인 응답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족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는 조금 더 끈끈해진 반면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진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증가 같은 경우도 실은 응답자, 즉 청소년이 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9세에서 24세의 세 그룹 모두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가 실은 스트레스가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분야와 관련해서 아마 한 단어로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 아마 휴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전에 우리 원장님 간단히 인터뷰를 해보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 도수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위 이제 생활권 수련원, 즉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의 상당의 어떤 시설들이 휴관을 했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규모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관 상황에 대한 어떤 이게 중요한 어떤 영향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미친 영향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청소년 활동 기회의 대폭 감소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도 이제 가기가 힘들기도 하겠고 수련관, 수련 시설들이 다 휴관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활동 기회가 이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률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경북 지역을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수련관 휴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 시설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이라든지 민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용으로 인해서 수입이 실은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경영 자체가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경영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고용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상시 급여의 뭐 3분의 2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급 휴가를 준다든지를 통해서 어쨌든 고용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민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실은 잠정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때까지 실은 이제 무급 휴가를 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이제 청소년 이런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갑작스러운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 시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실은 이제 진행해야 되는 등 그다음 아울러서 이제 방역에 관련된 실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그렇게 그런 관련된 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어떤 관계나 연계가 악화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이제 학교랑 이렇게 청소년 수련시설이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연계를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학교랑 시설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만 이제 못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련 활동의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은 이제 대규모로 특히 이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이제 몇백 명 단위의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우리 비말, 침이죠. 침을 튄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친밀감, 침을 튀는 것은 제외하고 스킨십이 친밀감을 높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 활동에서 실은 이제 스킨십을 굉장히 장려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스킨십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조금 말씀드린 이런 감염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규모를 줄인다거나 하는 등등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식도 이제 대면보다는 이제 비대면 형태로 진행하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제 커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장기 휴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실은 이제 수련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수련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조금 더 저하됨으로 인해서 향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감퇴했을 걸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위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청소년계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략 끊어졌던 길게 봤을 때 2년 동안의 단절의 시간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이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담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 전화 1318 상담 내용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실은 이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화면에 이제 증가율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결국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상담 사례가 늘어났던 게 생활 습관이나 성이나 가족이나 성격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무기력한 생활이라든지, 그다음 자존감이 상당히 저하됐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했다든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 관련해서 이제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 많이 이렇게 커졌다와 관련해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울 관련해서도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청소년들도 이제 우울증에 대한 고위험군이 실은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화면은 같이 이제 같은 학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우울 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보시면 즉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3월의 경우는 대략 전 연령대의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대략 10% 초반이나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인 19세에서 29세 청소년 또는 청년의 실은 자살 우울 위험군이 13.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3월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실은 이제 이 위험의 비율이 높아져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30% 정도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우울 위험군이 30%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생각에 대한 비율. 통상 우리가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주요 원인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많이 보는데요. 그 다음에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실은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인 10대 또는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미친 활동에 관련된 이제 영향인데요. 그러니까 철호부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외 활동을 못해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하루 평균 30분 미만이었다고 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수련 활동을 아무래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어떤 체험의 어떤 기회가 줄게 되고, 이게 이제 신체 활동의 저하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0년이죠. 작년에 코로나19 청소년 및 보호자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에 든 부분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그 증가율이 높은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가장 이제 높은 부분이 역시 불안 걱정입니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체험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이나 짜증이나 화, 분노 등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및 보호자가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이제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힘든 점에 대해서는 역시 대면 관계가 실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죠? 집합하는 인원도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비율이 72.0%로 응답자 10명 가운데 한 7명 이상이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집에 이제 실은 이제 웹캠이라든지 마이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초기에 이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수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행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켜서 그게 이제 실은 이제 그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비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작년 이제 초반에는 실은 이제 장비도 안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해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높아졌던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구미 선산청소수련관에서 이제 방구석 공작소라고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을 실은 이제 수련원 같은 경우도 야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청소년들의 어떤 간접적인 체험, 즉 우리가 이제 온라인 체험은 어렵지만 오프라인 체험은 어렵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일 겁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제 버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서울 서초 구립 방배 청소년 뉴스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 이제 그 10월 4일 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 이제 청소년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소통 및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제 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온라인 툴을 활용한 청소년 요구 조사입니다.
예전엔 청소년 요구 조사를 실은 이제 설문지를 우리가 인쇄해서 그 다음에 수련 시설이나 아니면 학교에 종이를 나눠줘서 실은 요구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받아서 실은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인 SPSS에 데이터를 코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해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실은 데이터를 1차적인 데이터를 이제 정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편으로 이제 조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스마트폰 이제 가족 주유 캠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10박 11일 정도 장기간 합숙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온라인으로서 이런 이제 캠프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상담의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전화 상담이 실은 상당적으로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이제 상담이 실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웃리치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아웃리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온라인 아웃리치라 해서 청소년들 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온라인의 어떤 사이트를 실은 이제 상담 선생님이 이제 방문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상담 사례를 발굴해서 상담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도 실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활용도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에 대한 자격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집체 교육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서 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청소년 상담사들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 이제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제 전문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실은 그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오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에서 실은 자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우리 이제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연수의 방법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수련 시설도 우리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역과 그다음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그저 보고된 예는 제가 이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각 시설에서 방역 및 안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과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경험이 일과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도 이제 축적을 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대응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얼마 전입니다. 영남일보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은 대구시청 별관입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별관인데요. 여기서 이동형 방역 로봇에 대한 이제 실험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전에는 방역 로봇이 등장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 기술, AI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에도 또는 이제 우리 상담복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런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에도 큰 이제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창조적 파괴, 즉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 그래서 슌페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즉 기업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함에서 탈피해서 창조적인 실은 이제 변혁, 여기서는 이제 파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이전에 우리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변화가 실은 우리는 변화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보시면 이제 올드에서 이제 뉴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올드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할 부분들은 이제 가져가지만 실은 다양한 방식의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 8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감소의 추세는 감소의 폭은 조금 더 줄어들지는 모르나 당분간은 이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도 이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아동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아동은 결국은 일정한 연령이 달하면 다 청소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동과 그다음에 출산 관련해서도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지역 인프라로서 어떤 기능을 했을 때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청소년 정책도 청소년만 볼 게 아니라 아동과 그다음에 유아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크게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2장, 4장만 있는데요. 3장은 삭제가 되어서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장, 2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경상북도 청소년 단체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육성조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급격하게 변한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실은 이제 중앙정부 중심의 청소년 정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탈피해서 지역에서 실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조례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토대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조례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하단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재난 상황시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청소년 활동 부분에 미친 영향을 설명드릴 때 실은 이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률 감소로 인해서 실 경영 악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이제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시설이 직면했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실은 이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복리후생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도 실은 이제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자격 수당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처우를 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핵심적인 인력은 청소년 상담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실은 이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고정이 유지되면서 활동하려면 아무래도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기에 이 내용이 조례에 이제 담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이제는 시설 중심의 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지역 성장 모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실은 이제 마을 단위의 어떤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지금은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시설에서 이거죠. 잠정적으로 이제 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실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즉 소통이나 공동체나 건강이나 배려, 배움, 안전, 신뢰 등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툴이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수요 조사를 상시로 진행을 해서 이에 기반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제 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청소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나 비대면 콘텐츠 개발 역량이나 온라인 문화에 대한 역량 등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함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수석 청소년 지도사 제도라는 제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가로치는 데 보면 이제 마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전문화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이제 자격을 우리가 경상북도 같으면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디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냐면 교사들 가운데 경력이 10년 또는 15년 되는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 수석 교사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교사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초임 교사나 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낮은 교사나 아니면 학생들 간의 관계 유지나 아니면 교수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가 교사를 가르치는 이런 제도가 수석 교사 제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에 한 교감 선생님 정도급에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로 따지면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실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이런 수석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전문직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청소년 지도사분 또는 상담사분 가운데 1급 또는 2급을 가진 이제 상담사 같은 경우는 한 2급이나 1급 정도 되겠죠. 지도사 같은 경우는 1급 가진 분들 중에서 현장 경력이 일정 부분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아울러서 그다음에 영역별로 전문가를 실은 이제 지정해서 양성하는 제도. 참고로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조금 더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시대나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또는 상담 복지전담 시설이 이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안한 게 앞으로 청소년 센터의 공간 구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활용적 공간, 그 다음에 미디어의 제작의 공간과 같이 작년은 임시적으로 실은 기준 있는 공간에 카메라나 이런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거나 운영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설 공간으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실은 제작하고 편집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하는 이런 공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가보면 안타깝지만 그 수련 시설에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 실은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시설 가운데 앞에서 제가 일부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제 서쪽 우리 방배 청소년 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촬영한 컨텐츠를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경유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 시설을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수련관 홈페이지에 가면 문화재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일본의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진흥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유튜브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필수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도 이처럼 이런 국립시설이거든요. 이런 국립시설도 첫 화면을 바로 이렇게 온라인 채널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명 CYS넷이죠.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부분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현재 CYS넷의 이제 체계도인데요. 그게 제가 조금 내용을 더해본 게 이제 발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례를 지금은 1388이라는 이제 전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실은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이전의 방식, 올드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의 방식은 이제는 사이버 아웃리치라든지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이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밋 코로나로 진입을 하게 되면 2년 가까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실태 조사를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한 장으로 대략 정리해 보면 활동 같은 경우는 운영 방식이나 운영 규모나 제공되는 컨텐츠에 대한
변화를 실현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담인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담인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형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 및 안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간 구성이라든지 방역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즉 이전에는 감염병이 비상연락망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감염병이 확진이 중요한 실현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에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5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키워드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하는 시대를 직면해 있다. 우리도. 그러니까 청소년계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니까 비대면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 극복이나 큰 도약이다. 결국 도전이 필요한 시기다. 청소년계도 실은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판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위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라든지 즉 상담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수련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치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결국은 위기 속에 계획이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얻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윈스턴 처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윈스턴 처칠의 이런 그 상황을 담은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다크니스트인가 아마 그런 영화일 겁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굉장히 영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처칠, 해군 제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실은 그 상황을 이제 타개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움직임들이 영화에 이제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길 이제 추천드리는데, 그런 것들처럼 코로나19를 우리가 좌절의 어떤 상황이라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우리 이제 경상북도 청소년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지고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